반갑습니다. 송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청소와 상청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을 주는 청소와 상을 주는 청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1970년대 초인데 연도는 뭐 잘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입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근무한 학교가 부산의 사립중학교입니다. 사립중학교인데 또 신설학교입니다. 신설. 그래서 학교 건물도 뭐 아주 무슨 뭐 창고 같은 거, 뭐 가건물 비슷한 거, 뭐 이런 건물이었고, 학교 운동장에는 담도 없고 울타리도 없었고, 뭐 교문도 없었고, 뭐 하여튼 이런 산비탈에 있는 정말로 참 허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신설 중학교에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시 제도가 어쨌냐면 추첨, 요즘 말하면 추첨. 그때 말하는 뺑뺑이 이런 뭘 돌립니다. 통에 든 것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중에 한 개를 딱 골라가 집어내면 그게 찝힌 그 속에 자기가 가야 할 학교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뭐 추첨으로 갔다, 아니면 뺑뺑이로 갔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뺑뺑이. 자, 그런 시절에 제가 젊은 총각 때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그 학교에 누구 아들이 오게 됐냐면, 제가 재벌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부산서 아주 한 5손가락이 꼽히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몇 손가락이 꼽히는 재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무신, 운동화, 고무산업이 부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부산에 고무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최고의 큰 신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뭐 이름도 내가 밝히기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의 아들이 우리 학교에 추첨을 해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국민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냐면, 부산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수준 높고 제일 최고의 국민학교가 부산 교육대학 교대 부속 국민학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치면 리라 국민학교 뭐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수준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한 어린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에 추첨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부모는 2번은 학교에 걸음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입학 수속을 밟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와서 신고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와야 되고, 또 한 번은 그게 끝나고 나서 며칠 있으면 정식 입학식을 하게 됩니다. 입학식. 그럼 입학식 하는 날 또 한 번 학교에 오고, 한 2번은 최하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신발회사 이 재벌의 아들은, 재벌 집에서는 재벌의 이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입학 수속을 밟기 위해서도 직접 오지 않고 밑에 일할 사람 누구를 시켜서 딴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입학식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아들이 좋은 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하필 우리 학교 같이 이름 없는 학교에, 신설학교에, 이런 참 어수선 학교에 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잡치고 실망해가지고 매입 빠져서, 그래서 못 왔구나 이런 생각은 나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제가
1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 재벌 아들이 우리 반에 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걔 담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담임을 맡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 반의 급장, 반장이란 말로 하고 그때는 급장이라서 급장, 뭐 반장 같은 말입니다. 1학년 몇 반의 반장, 1학년 몇 반의 급장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직선으로, 직접 선거로 아이들이 출마를 하면 출마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모아서 발표하는, 그럼 당선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교실에서.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후보하는 애가 한 30명이 나왔는데 반장 후보로 이 재벌 아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반장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제 아무개가 반장이 될 거라고, 당연히 될 거라고, 되고도 남는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걔가 반장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이렇게 세우고 학생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반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네 반장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한테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선물을. 당선 축하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 당시엔 선물이란 것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졸업식 때나 이럴 때 주는 선물이 어떤 건가 하면 제일 큰 선물이 치면 콘사이서, 사전 이게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탁상시계, 그 다음에 연필 한 타스, 공책 10권, 이런 것들이 선물하던 그 옛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장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은 다 뭐 선생님이 쟤한테 공책을 몇 권 주거나 연필을 몇 개 주거나 뭐 이런 학용품을 주거나 아니 잘하면 뭐 조그만 사진 하나 주거나 뭐 이렇게 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반의 반장이기 때문에 반장은, 급장은 다른 아이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범.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이들을 총체로 때리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범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몇 반이 쓰는 화장실, 변소, 그때는 학교의 변소도 각각 몇 학년 몇 반이 쓴다고 그 칸마다 하나씩 딱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화장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몇 반이 쓰는 화장실, 그것을 청소하는 일을 3개월 동안 청소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상으로 선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걔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반장 당선 축하한다고 상을 준다면 콘사이트나 공책이나 연필을 줄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변소 청소를 석 달 하는 것을 상으로 준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마 그런 소리는 걔도 난생 처음 들어본 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마 그래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모른다면,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내가 너 앞에서 지금 시범을 보여줄까?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범을 보여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아닙니다 선생님, 시범을 안 보여줘도 할 수 있습니다. 어우, 똑똑한 애입니다. 부산서 아까 말한 제일 좋은 사립 그 부산 교대 부속국민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말합니다. 시범 안 보여줘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와, 너 멋있다. 그러면 시범 보이는 걸 생략하겠다.
오늘 네가 떡볶이 선물을 오늘 갑자기 받았으니 너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내일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라. 기간은 6개월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해보고 하기 싫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 선물을 도로를 할 때 반납해라. 그래도 좋다. 네가 그걸 반납하면 내가 다른 아이한테 그 선물을 줄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그날 애를 다 집에 보냈습니다. 그날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학교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니까 우리 학교가 울타리도 없고 교문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 산비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까만 고급 외제 세단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생기고 아마 그렇게 좋은 차는 처음 왔지 싶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좋은 차는 그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처음 본 외제차인데 아주 좋은 큰 세단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저 차가 우리 학교에 왜 왔냐, 뭐하러 왔을까 라고 하면서 교무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이 아니고 교무실에는 교감 선생님이 제일 높은데 교감 선생님이 한테 내가 인사를 하려니까 교감 선생님 옆에 노 신사한분, 중년 신사한분이 양복을 입고 탁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귀에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인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그분에게 지금 들어오는 저 젊은 선생이 담임 선생, 송호 아무개 선생이요. 이렇게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신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앞으로 팍 젠그 빠른 걸음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거의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아무개 애비 올시다. 오늘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가 이 학교에 추첨됐다 했을 때 너무 낙심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또 저와 저희 내자, 저희 아내 또 힘이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하필 그런 학교에 당첨이 됐나 뽑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개 입학 수속을 밟을 때도 오지도 않았고 입학식 날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무개가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반장 당선으로 축하 선물을 받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그 학교에 있는가? 이야, 나는 그 학교가 부산시에서 제일 엉터리 학교, 제일 똥통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학교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늦지만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은 내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수많은 선생님들은 벌 청소를 시킵니다. 벌을 응징의 수단으로 청소를 시키는 선생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변소 청소를 벌 청소로 시키는 선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응징의 수단으로 하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시내에 나와서 환경미화원 도로 청소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천대하며 깔보겠습니까? 그러나 상으로 청소를 시켰다면 만약에 공부 잘하고 모범적이고 반장하고 이런 사람이 청소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면 환경미화원을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생의 교육관이 정말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청소를 벌의 수단으로, 응징의 수단으로 청소를 하는 이런 함량미달 선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선생이 있다면 이런 선생들은 학교에서 다 퇴출시켜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관, 교육 철학이 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청소와 벌청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